청주의 자랑이자 청주의 상징 상당산성입니다. 이 상당산성에는 우리나라 다른 산성에서 볼 수 없는 세 가지 아주 독특한 비밀 코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발상의 산물인데요. 내옹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밀 코드 두 번째는 바로 이 남문 그 자체입니다. 공남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문 이름이 두 개인 산성의 문 거의 없을걸요. 비밀 코드 세 번째는 바로 이 서문 미호문 요 구조라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다른 산성이 없는 독특한 구조라고 하고요. 여기 원래 서문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죠. 근데 또 이렇다고 해서 이게 짝퉁도 아니랍니다. 희한하죠? 청주 상당산성은 바로 여기가 교통의 요지이자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바로 영호남과 한양, 한성을 이어주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영호남의 모반 세력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침공해 오는 적들이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래로는 대전이고요. 좌우에는 공주, 문경 쫙 이렇게 있으니까 영호남 쪽에서 올라올 땐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중요한 성곽의 성문에는 2중, 3중 방어 구조를 둡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옹성인데요. 상당산성 남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그 역발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산성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상당산성망의 비밀 코드 바로 여기입니다. 내옹성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옹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내옹성이라는 구조는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이 내옹성으로 인해서 이 상당산성은 정말 그 천의의 요새가 된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남문 물로 위에서 이렇게 약간 돌아와 보니까 이 내옹성 구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 성벽, 그 성문 밖으로 외옹성을 만들어서 적들이 침입을 해오면 그 안에 넣고 그 도간에 든 쥐를 만드는데 지금 여기는 산성의 구조가 밖에 옹성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 산성 안으로 문 안으로 이렇게 옹성, 디귿자 모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제 어렵게 이 성문을 뚫고 들어와도 바로 여기에서 물로 떠오르고 바로 이 위치 저 위치에서 삼면에서 공격을 하니까 역시 적들은 또 이 안에서 다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옹성의 모습이 우리나라 웬만한 성에 거의 볼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 서산 해미읍성에 있는 그 미석, 그 부비트랩하고 같이 정말 대단한 군사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흔히 못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상당산성은 백제시대 처음 토성으로, 흑성으로 지어졌다가 조선 숙종 때 지금 이렇게 석성, 그 성벽의 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상당산성 해발 419m 정도 높이에 지금 이 둘레가, 성벽 둘레가 4.3km 정도,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뭐 5, 6m 정도, 그리고 이 성벽이 감싸고 있는 이 전체 면적이 22만 평쯤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 상당한 규모의 우리나라 철통 방어 산성 중에 하나겠죠. 청주 상당산성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밀 코드는 바로 이 산성 남문 그 자체입니다. 공남문이라고 다들 부르시는데요. 이 문이 이름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성에 거의 없는 거죠. 이 문은 공남문 또는 강남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왜 이렇게 바꿔 부르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랍니다. 평상시에는 저 공자가 두드릴 공자, 그래서 공남문인데 전시에는 저 공자를 때릴 강자로 읽어서 강남문이라고 한다죠. 그러니까 공남문이냐 강남문이냐 그 명칭만 지금 딱 서로 부르는 것만 들어도 아 지금 전시구나, 평화로운 시기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남문 문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여기 아주 귀여운 도깨비 상일 겁니다. 그죠? 근데 도깨비 상인데 참 귀여워요. 요 문을 이렇게 싹 닫으면 아 요거 정말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아놔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도깨비 모양을 여기다 그려 놓은 것은 아마 이제 이쪽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적들을 막는다, 또 애군, 악귀를 다 막아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 보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이게 닫혀 있어야 딱인데 이렇게 딱 있다가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재입니다. 아재. 예전에 유명한 CF의 한 장면이죠. 멋진 여자, try. 이게 제가 꽃을 하나 들고 있어야 되나? 그 기억나시죠? 멋진 남자, try. 그리고 남문 이 천정에는 이게 주작이죠. 이쪽이 남쪽이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니까 이 남쪽의 상징인 이 주작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남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 성문을 다시 보니까 저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성물이 보입니다. 이 양쪽으로 완벽하게 대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물 잘 보이시나요? 이 성물은 도대체 부르는 이름이 뭐고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네, 이게 이제 누조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석성인데 빗물 같은 게 막 들이치고 해서 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빗물이 여기로 이렇게 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너무 당연한 건가요? 너무 쉬운 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거는 이제 궁금증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런 장치들까지가 다 어우러져서 이 청주 상당산성, 천희해, 옹성 최고의 철벽 같은 우리 방어시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 이런 성곽길을 걸으면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산답니다. 저는 진짜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성벽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치성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 방어시설인데 요 치성의 치가 꽁치자, 그러니까 꽁에서 요게 유래됐다고 하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저 아래 내려가서 이걸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요 치성의 모습을 밑에서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꽁은 습성상 적을 만나면 고개를 자기가 파묻고 엎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적이 안 보이면 자기가 안전하다 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을 빗대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꿩이 저쪽으로 고개를 묶고 엎드리고 이쪽에 꿩 궁둥이가 튀어나온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들을 빗대서 보통 새머리, 어감이 안 살죠. 뭐 이 새대가리, 닭대가리 뭐 그러는데 속어로. 근데 아마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이 꿩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력을 담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재밌는 이름의 치성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벽 곳곳에 이렇게 아주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개구멍 같은 건데 이걸 암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건데 아주 특히 전시회 이쪽으로 유용한 식량이나 물자, 군수품 이런 게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문은 작고 그리고 상당히 으슥한 곳에 위치하는 게 뭐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나와 보면 그렇죠. 이쪽으로는 적들도 오기 쉽지 않은 곳이고, 흔히 자 여기서 저 밑에서 보면 문이 있을까 하는 거를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기 바로 치성을 만들어서 여기가 뚫릴 때 대비해서, 여기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적들을. 요 위치에서 요 산성의 모습이 참 잘 보이네요. 지금 바로 이 성벽 바깥쪽은 깎아지른 듯한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낮은 데는 한 1m 정도 된다 그러고요, 높은 데는 5, 6m까지 되는 이 산성 성벽인데, 적들은 이걸 아등바등 어떻게든 뭐 사다리를 타면서 기어 올라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여기는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막 적들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이 요런 모습이 우리나라 산성 중에 요걸 포곡식 내탁공법이라고 한답니다.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요렇게 생긴 게 포곡식 내탁공법이다. 아하.
청주 상당산성 서문 미호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의 문이죠. 미호문이라는 이름이 호랑이가 이제 뛰려고 움츠렸다는 뭐 그런 요 지형지세 여러 모습을 다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부르기도 쉽고 참 예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세 번째 비밀 코드가 있는 거죠. 다른 산성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구조가 상당산성에만 있다. 지금 한눈에 보면 뭐가 다를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잘 보면 이 미호문을 철통같이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이쪽도 이렇게 옹성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오면 여기도 이 문로하고 양쪽 툭 튀어나온 이쪽에서 이제 도관에 든 쥐를 만드는 구조인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곡면이 강한 옹성의 구조고, 이쪽은 이렇게 직선적인 치성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성과 치성을 섞어서 성문의 방어 구조를 만든 모습이 우리나라 다른 산성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청주 상당산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원래 상당산성 서문은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살짝 조금 걸어 내려오면 그때 당시 성문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추정하는 그 모습을 여기가 볼 수 있거든요. 너무나 또렷하게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저쪽에다가 성문을 다시 복원을 하지 왜 이쪽으로 했을까? 그럼 이거는 짝퉁 아니냐? 근데 놀랍게도 이것도 또 짝퉁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문은 저쪽에 있었지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건데요. 특히 이제 요 문관은 영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영조 때 이 상당산성 이쪽을 전부 개보수하고 증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숙종 때 증축을 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영조 때 왜 이런 대역사를 시작했을까? 그건 그 당시 이 영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그 영모 반란과 또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조 때는 영조 4년에 이인좌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선조 때도 정여립의 난이 있었죠. 선조 22년에. 그 당시에 바로 여기가 다 제일 중요한 격전지였고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아, 이쪽이 정말 중요하구나. 청주 상당산성 쪽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의 이 미호문 위치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상당산성은 수백 년 동안 정말 청주의 든든한 바람막이 그리고 한양을 지키는 천혜의 요새였던 겁니다. 청주의 상징 상당산성 남문, 공남문, 강남문에서 서문, 미호문 거쳐서 이제 산성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이 5월 말인데 아쉽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으면 여기 정말 기가 막히게 철쭉이 멋있는데 올해는 놓쳤네요. 내년에도 또 올 거니까. 상당산성 이제 산성마을 쪽 아래 내려가서 버스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려고요. 연계교통도 청주 상당산성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